김유나 씨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다운 증후군 앓고 있는 따님이시죠. 어릴 때 모습이고 엄마가 이렇게 선거운동할 때 딸이 이렇게 응원을 하러 나온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딸의 머리카락을 챙겨주는 엄마의 또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이 따님이 성신여대를 다녔죠. 자기 딸만을 위하는 모정, 이 모정이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권력형 입시 비리다. 누가 한 말일까요? 나경원 원내대표를 미워하는 네티즌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전 성신여대 총장 김호성 성신여대 커뮤니티 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성신여대가 어떤 대학입니까? 바로 김유나 씨가 다녔던 대학입니다. 자, 김호성 전 성신여대 총장의 모습입니다. 김 교수는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나 원내대표 딸 입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권력형 입시 비리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대략 7가지로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7가지 근거를 찬찬히 살펴보면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들입니다. 보시죠. 첫째, 교수가 아닌 일반 직원이 면접에 참여하였고 그 면접에 참여하여 김유나 씨에게 면접 최고 점수를 부여하였고 그 최고 점수가 결국 김유나 씨의 합격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교수가 아닌 일반 직원이 참여했다니요. 어마어마한 입시 비리의 냄새가 납니다. 두 번째로 이 해당 직원이 그냥 일반 직원이 아니고 매우 특수한 일반 직원, 특별한 일반 직원이라는 겁니다. 성신여대 전 총장 심화진 총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심화진 총장의 신복이라 불렸던 그러한 일반 직원, 행정부처장이라고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딸 김유나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양심선언을 했던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은 그 일반 직원이 면접에 참여하는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업무 보조 차원에서 앉아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증언할 정도로 어이없고 비상식적인 행위가 노골적으로 후안무치하게 저질러진 거죠. 당시 분위기가 이랬다고 합니다. 이 해당 직원 외에 다른 다수 성신여대 직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자신들의 대학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이미 광범위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누가 어떤 권력가의 딸 아들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다수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3개의 근거 사실만 확인하더라도 우리들 머릿속에는 공통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다수 직원들을 검찰은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특별한 해당 직원 행정부처장을 당장 소환 조사해야 할 것이고 심화진 총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이 행정부처장의 통화 내역 압수수색, 이메일 기록 압수수색, 자택 압수수색, 사무실 압수수색, 그리고 심화진 총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환 조사, 자택 압수수색, 통장 내역, 통화 내역, 이메일 교환 내역 몽땅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떠오르는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4번째 포인트도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이 4번째 포인트가 여러 언론에 의해서 집중 조명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더욱 확실히 집중 조명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우 교수 누굽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따님 김유나 씨의 성신여대 입학 지원 당시의 면접위원장이었습니다. 면접위원장으로서 매우 생뚱맞게도 음악 실기 전형을 추가하도록 만들었고 음악 연주 당시에 다른 면접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도록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병우 교수는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창 스페셜 올림픽의 예술 감독으로 선정되었어요. 이 2개의 사실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집중적으로 분명하게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확실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이병우 교수가 어떻게 평창 스페셜 올림픽의 예술 감독으로 선정되었는지, 또 이 교수가 어떻게 이런 음악 실기 전형을 추가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면접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지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권력형 입시 비리 인지 여부를 수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번, 6번, 7번 포인트들은 희한한 특별 전형이 개설된 시점, 개설되는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화진 전 총장에게 자기 딸만을 위한 입시 전형이 아닌가 싶은 그런 입시 전형을 제안한 직후에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직후에 교육부에서 그런 전형을 한번 고려해보라 권유하는 그런 공문이 예체능 플러스 장애인, 참 희한한 조합이죠. 이렇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희한한 전형을
한번 고려해보라는 공문이 교육부에서 내려왔으니 이미 전형 신설 기간이 지난 후에 입시 전형을 새로 만들려고 할 때의 부담을 교육부가 확실하게 덜어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공문을 내려줬으니 교육부 공문을 근거로 전형 신설 기간 후에 자연스럽게 희한한 매우 이례적인 입학 전형을 개설할 수 있었고 또 나중에 이 입학 전형은 좀 있으면 사라지죠. 나경원 원내대표 따님 김윤아 씨가 성신여대에 입학한 이후에 사라집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일시적인 입학 전형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거고 그 입시 전형의 혜택을 김윤아 씨만 달콤하게 맛보게 되는 그런 5번, 6번, 7번의 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김호성 전 성신여대 총장이 묵직한 말씀으로 인터뷰를 마치셨습니다. 바로 이거죠. 검찰이 야당 원내대표라고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봐주리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철저히 수사할 게 틀림이 없다라고 기대한다. 만약에 이것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검찰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김호성 교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고 국민 생각이고 우리 생각 국민 생각이 곧 김호성 교수의 생각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명백한 권력형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선택적 불수사, 선택적인 불성실 수사를 만약에 한다면 검찰은 은혜라는 그 정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교묘하게 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나 의원의 아들이 끼어듭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천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SAT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예일대 입학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국내에서는 점수로 그냥 단순하게 점수로만 입학이 가능하지만 미국 명문대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점수 하나로 입학할 수는 없습니다. UC 버클리에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만 명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SAT에서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이들입니다. 그럼 20만 명이 전부 다 입학이 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런 변별성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펙이고 그런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들의 일들을 할 수밖에 없죠. 예일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예일대를 모르는 이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학교이고요. 이런 학교가 단순하게 SAT 점수 하나로 입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스펙 쌓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바로 그 스펙을 어떻게 쌓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이 불법이 저질러졌다면 나 의원 아들의 예일대 입학도 거짓으로 쌓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취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의 연구를 수주받아서 하던 서울대 윤 교수가 고등학생을 데려와서 논문 저자로 참여시킨다? 이건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삼성은 몰랐다? 이 역시 말도 안 됩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중요한 연구 과제에 나경원 의원 아들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참여해서 혁혁한 공헌을 하고 논문 저자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모든 것들은 나 의원의 황금 인맥을 동원해서 스펙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예일대로 입학이 되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논문은 미 햄프셔 과학경진대회에 김씨 이름으로 포스터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김씨는 기술 부문 1위, 전체 2위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죠. 이 성과는 결과적으로 김씨가 예일대에 입학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지원하고 서울대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수년간 연구한 내용을 고등학생 신분으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윤 교수 스스로도 고등학생 수준의 연구물이 아니라고 인정을 한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은 결국 거짓이라는 의미밖에는 안 됩니다. 과학정진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고 같은 해 이탈리아 국제 심포지움에서 다시 포스터로 등재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김 씨는 다른 연구진들과 함께 논문 저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이 아닌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윤 교수가 김 씨를 의도적으로 저자로 등록을 하려 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우리가 언급되는 이 포스터는 영화 포스터가 아닙니다. 논문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안내문 정도의 요약본입니다. 행사장에서 포스터를 전시하고 질문자에게 설명을 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이 포스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문이 쓰여지지 않으면 이 포스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스터를 마치 영화 포스터 마냥 이야기하는 나 의원의 이 말장난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서울대 윤 교수는 김 씨가 자기 몸에 실험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실험은 현재 그 서울대 대학원생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플러 초음파가 필수인데 이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힘든 것이라고 하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할 수 없는 실험들을 과연 김 씨 혼자 몇 주 되지도 않는 시간 동안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라면 그는 정말 천재죠. 과학경진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IRB 승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출전 조건들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김 씨는 서울대에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IRB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학경진대회 출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결국 과학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내역들을 가지고 예일대에 입학을 했다면 이 역시 입학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나 의원 아들의 삶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부산에서 낳았다라고 부산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논란이 거듭되자 서울에서는 서울에서 나왔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나왔다가 서울에서 나왔다가 기괴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나 의원의 아들이 미국 국적자가 아니냐고 질문을 합니다. 단순합니다. 내 아들은 미국 국적자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 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김 씨는 영문으로 책자를 냈습니다. 천재이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과정에서 웨이브라는 이상한 형태의 조직이 또 등장합니다. 그 웨이브라는 조직에 김 씨와 비슷한 나이의 14명이 모여서 낸 책이 바로 영문책자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김 씨가 한 달 만에 낸 영문책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책을 내고 이 웨이브라는 조직은 사라졌습니다. 황금 인맥을 자랑하는 자들이 스펙을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형태로 스펙을 쌓고 이를 통해서 결국 명문대에 입학하는 그 코스가 바로 나 의원의 아들 김씨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누구보다 잔인하게 조국 전 장관 딸을 공격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남의 딸 의혹에 대해서는 온갖 막말을 쏟아내던 나 의원이 자신의 자식들 관련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침묵을 넘어서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국회 정치부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를 펴는 나 의원 측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내로남불을 넘어서 나로남불도 아니고 남의 자식의 작은 흠결은 무척이나 커 보이면서 자기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구하는 나경원 의원의 행태가 과연 정상일까요? 검찰은 뭘 하고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 사냥을 하듯 나 의원